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큰 파도가 치는 것 같죠? 추가로 더 들어가도 되는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시기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볼게요. 최근 3년 동안 미국 주식 수익률을 보면요. 다우존스는 44% 올랐고 S&P 500은 65.6%, 나스닥은 96.6%, 반도체는 100%가 넘었습니다. 보통 S&P 500이 1년에 12% 오르는데요. 3년 동안 65% 오른 거면 정말 크게 아웃퍼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더 매수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실 건데요. 심지어 매수가 아니라 매도해서 현금을 챙겨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미국에서 잘 나가는 헤지펀드랑 S&P 500을 비교해보면요. S&P 500이 89.5%로 압승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S&P 500을 뛰어넘는다는 이야기인데요. 나머지 90명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못한 상황인 겁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장기 보유하는 게 맞는 건 알겠죠? 그런데 뭔가 심심해서 S&P 500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당연히 그런데요. 그럴 때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은지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S&P 500을 중심에 두고서 투자하면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와 유사한 투자 전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투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핵심 위성 전략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시험으로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대표적인 S&P 500을 기본 수익률로 중심을 두고요.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위성 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잘하면 S&P 500을 이기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어떤 위성을 띄우면 좋을지 세 가지 전략을 부의 본능을 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책 부의 본능 82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부자는 외로운 늑대이고 빈자는 물이 짖는 양떼이다입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 말이 정말 옳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2008년 리먼 사태 때 버핏은 외로운 늑대가 됐습니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던 골드만삭스를 매수하겠다고 결심을 한 건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금융기업들이 파산하고 무너질 위기에 처함으로써 회사들이 휘청였습니다. 양떼들은 은행주를 매도하고 금융권 공포에 휩싸여 있었는데요. 그런데 버핏은 늑대가 되어서 골드만삭스를 50억 달러를 매수했습니다. 그 뒤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는 결과가 만들어졌고요. 우리도 늑대가 돼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칼 아이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애플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많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애플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람이 바로 칼 아이칸인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애플의 혁신이 둔화됐다고 평가가 팽배했습니다. 양떼들은 애플은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애플을 바라본 사람들의 시선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칼 아이칸은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애플을 매수한 거죠. 그리고 공개 압박을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유도했습니다. 이 투자는 칼 아이칸에게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캐시 우드입니다. 2020년 모두가 테슬라를 무시할 때 그녀는 테슬라를 잡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을 보게 되면요. 테슬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실적도 불확실할 때입니다. 양떼들은 기술주를 피하던 시기였는데요. 캐시 우드는 테슬라를 비롯해서 고성장 기술주에 집중했습니다. 빠르게 투자한 캐시 우드는 엄청난 수익을 챙겼죠. 2년 뒤 큰 하락을 맞이했지만요. 그녀는 굴하지 않고서 또 열심히 혁신주를 투자했습니다. AI 혁신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그녀의 선택이 다시 지지받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 말고도 외로운 늑대가 되어서 큰 수익을 챙기는 투자자가 많은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나는 어느 쪽인가 이겁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메타인지가 필요합니다. 부의 본능을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리짓는 본능이 있어서 대부분 재테크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그 본능이 너무나 강력해서 뿌리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양떼 무리에서 나오는 방법은 늑대의 행동을 보고서 따라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늑대의 생각을 엿보겠습니다. 외로운 늑대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데요. 투자로서는 역발상 투자와 흡사합니다. 현재 역발상 투자로 접근하기 좋은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소외된 섹터, 폭락한 테마, 관심 밖의 지수 ETF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외된 섹터를 보려면 수익률이 가장 저조한 섹터를 보면 되는데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 수익률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른쪽 끝을 보면 2025년 현재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임의소비재입니다. 대부분의 섹터가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임의소비재는 마이너스 3.9%입니다. 바로 위에 헬스케어와 함께 둘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소외돼도 너무나 소외된 섹터입니다. 그렇다고 임의소비재가 매년 꼴찌하는 건 아니죠. 수익률 1위를 차지한 적이 2번이나 있고요. 상위권도 많습니다. 지금만 유독 소외된 상황인데요. 이런 곳에 양떼는 모이지 않는 법입니다. 임의소비재가 품고 있는 기업을 살펴보면요. 대표 기업 탑10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많죠. 그 중에서 아마존이랑 테슬라 두 개의 기업이 상당히 큽니다. 거의 40%에 육박하는데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겠죠. 10개의 기업 중에서 올해 하락률이 가장 큰 기업은 어딜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하락률 탑5를 정리해보면요. 가장 크게 빠진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마이너스 18.4%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로스, 홈디포, 나이키 순입니다. 로스는 지난번 관심 종목으로 언급드렸던 회사인데요. 경쟁사인 홈디포와 나란히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어느 기업이 더 좋은 회사일까요? 며칠 전에 미국에 있는 지인이 한국에 놀러와서 로스랑 홈디포를 물어봤었는데요. 요즘 로스 가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다시 공부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로스랑 홈디포를 비교해 볼게요. 우선 배당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배당률은 홈디포가 2.56%로 0.37% 더 높게 나오지만요. 배당 성장률로 보면 로스가 15.9%로 6.2%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면 로스가 당연히 좋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시세 차익을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과 규모 다양한 방면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를 비교해봤는데요. 홈디포가 1위인 기업답게 매출과 순이익이 좋은 편이었고요. 영업 마진도 홈디포가 살짝 높았습니다. 매장수 또한 홈디포가 600개 정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대신 로스는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홈디포보다 덩치가 절반 수준인데 자사주 매입은 50억 달러를 더했죠. 마지막으로 온라인 매출을 비교해보면요. 로스는 11%고 홈디포는 15%입니다. 요즘 구매 패턴이 온라인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게 홈디포였습니다. 다양하게 비교해보니까 홈디포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홈디포를 잠깐 소개드리면요. 미국 최대 주택 보수업체 기업으로서 경기 둔화에도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 이유는 의식주 중에서 하나인 집을 수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장기적으로 주택 노후화랑 DIY 문화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이용하는 집수리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디포의 최근 주가를 살펴보면요. 올해 3월부터 바닥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 채널 하단에서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상승 채널로 전환될지 로스와 함께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외로운 늑대 두 번째로 폭락한 테마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간 브리핑에서 언급드리는 테마 ETF를 보면요. 고점 대비 하락률이 가장 높은 테마는 청정 에너지 분야입니다. 3개 ETF 모두 다 마이너스 50%가 넘죠. 처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손이 잘 안 나가는 분야인데요. 외로운 늑대의 마음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청정에너지 대표 ETF인 ICLN의 투자 기업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개별 기업을 공부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요. 이럴 때는 ETF를 통해서 테마를 한 번에 추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청정에너지에 관심 갖는 늑대는 많지 않을 텐데요. 무리짓는 본능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심 없는 지수를 볼게요. 지금은 모두가 미국 대형주에 관심을 갖고 있죠. 대표적인 게 S&P 500입니다. 반면에 중형주를 대표하는 지수 S&P 400과 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 S&P 600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외로운 늑대가 접근하기 좋은 자리인데요. 그럼 세 개의 지수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바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세계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요. 같이 움직이다가 가끔씩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격차가 지금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데요. 대형주 혼자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이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언젠가 세 개의 지수가 모이게 될 텐데요. 대형주가 내려오거나 중소형주가 올라가거나 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움직이게 될까요? 이번 실적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핵심 위성 전략 두 번째로 넘어와서 부의 본능을 깨워보겠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간 배만이 보물섬을 찾는다입니다. 이건 제가 아침 뉴스의 명언으로도 소개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투자자라면 돈이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손실에 대한 공포 본능을 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투자와 접목해서 보겠습니다. S&P 500 차트를 보면요. 언제 진입했느냐에 따라서 각자 상황이 많이 다른 시점입니다. 고점에 매수한 투자자는 이제 원금 회복을 한 상태죠. 조금 더 전에 매수한 분들은 8% 정도 작은 수익이 달성됐을 겁니다. 그리고 1년 이상 혹은 4월 저점에 매수한 분들은 2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것 같은데요. 투자 시점은 다르지만 세 가지 사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매도하고 상황을 지켜볼까입니다. 이게 손실 공포 본능이라는 건데요. 사람은 누구나 손실 보는 걸 싫어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공포는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제로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 미국 주식 매도 현황을 체크해보면요. 1위는 테슬라로 9.8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 수요도 많겠지만요. 결국 바닥에서 잠깐 반등이 나오자 매도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도 4.9조 원이나 매도했는데요. 지금 테슬라랑 엔비디아 매도한 사람들은요. 미래 전망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매도한 걸까요? 그것보다 어느 정도 수익이 달성됐으니까 매도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깎이는 손실에 대한 공포가 크기 때문인 거죠.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손실에 대한 공포 본능을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S&P 500이 3개월 만에 25% 오른 경우는 과거에 딱 5번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포함하면 6번이죠. 손실 공포에 빠지면 앞으로 나올 하락이 무서워서 매도하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5번의 사례를 보면요. 추가로 1년 동안 수익이 더 발생됐다고 합니다. 작게는 12%, 크게는 39%나 급등이 나왔죠. 3개월 만에 25% 올랐다고 하락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세장은 이렇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올바른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면 우상향 차트를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팔아야 될 이유는 정말 많지만요. 워런 버핏처럼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매수 보유 전략이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S&P 500보다 뛰어난 수익을 만들어낸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종목을 평생 동안 5개만 찾아도 큰 부자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이 후보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S&P 500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요. 연평균 12%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게 로봇, 정보기술, 반도체가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테마가 계속 성장한다면 앞으로 반도체는 유망해 보입니다. 그리고 로봇은 AI 만나면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계 ETF가 품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대부분 기술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리고 재미난 것은 엔비디아가 모두 탑5 종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영상을 만들 때도 엔비디아가 다양한 ETF에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혁신의 뿌리는 GPU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 장기 보유하신 분들 복리효과 톡톡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4월부터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딥시크 쇼크랑 트럼프 관세는 엔비디아에게는 저점 매수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외적인 이슈가 발생될지 알 수는 없지만요. 그런 위기가 찾아온다면 엔비디아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추가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을 확인해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손실공포 본능에 빠져서 매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핵심 위성 전략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서 부의 본능을 깨워보겠습니다. 하수는 행운만 보지만 고수는 최악의 상황도 대비한다입니다. 워런 버핏이 잃지 않는 투자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부의 본능 저자 우성님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복리 효과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잃지 않는 투자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투자해야 잃지 않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비가 참 많이 왔었죠. 장대비가 내리면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날씨를 보면서 내일도 비가 오는지 예측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고수는 우산을 먼저 챙기는데요. 우리의 투자도 비를 맞지 않도록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3가지를 보면요. 첫 번째는 AI 버블의 붕괴, 두 번째는 중국과 대만 충돌, 세 번째는 실업률 급등이 있습니다. 3개 모두 언젠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인데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면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그때가 되면 매스컴에서 공포를 조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놓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I 버블 붕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볼게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시기가 오면 AI 중심에 있었던 빅테크부터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스닥 전체로 확장이 될 건데요. 순식간에 폭락이 발생됩니다. 그럴 땐 성장주와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대형 가치주, 리츠, 골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IT 버블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파란색 기술주가 급등했다가 격하게 빠질 때 반대로 올라간 종목들이 있습니다. 리츠랑 가치주가 있는데요. 이때는 ETF가 없었기 때문에 대표 기업을 가지고 비교해봤습니다. 특히 리얼틴컴이 크게 오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리츠가 지금은 천대받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보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지금은 좋은 ETF들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개별 기업보다 ETF를 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리츠 ETF는 VNQ가 있고요. 대형 가치주 ETF는 VTV가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 우량한 회사들이죠. 지금은 소외된 종목들이지만 버블이 붕괴되면 진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이래서 자산 배분이 필요한가 봅니다. 두 번째로 중국과 대만의 충돌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보겠습니다. 리스크 중심에는 TSMC가 존재하는데요. 미국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망 위기로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3년 전에 공급망 이슈가 발생됐을 때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그때 좋았던 분야를 보면요. 방산, 에너지, 인프라가 있습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2021년부터 22년까지의 주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TSMC가 31% 하락하는 동안에 가장 크게 오른 건 에너지입니다. 131% 상승이 나왔죠. 러시아 전쟁 이슈로서 에너지가 더 크게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프라 ETF와 방산 ETF도 2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글로벌 공급난에 수혜를 받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ETF가 담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에너지 쪽에서는 엑슨모빌이랑 쉐보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방산 쪽에서는 GE랑 RTX가 시총이 가장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ETF와 개별 기업도 함께 보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업률 급등에 따른 대응 전략을 볼 건데요. 우선 실업률이 올라가면 근로소득이 줄어들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소비가 둔화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성장과 소비주의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가도 실적에 맞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럴 때 경기방어주로 피신하는 게 좋은데요. 대표적인 경기방어주를 보면요.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단기 채권이 있습니다. 과거 실업률이 급등했을 때 정말 경기방어주가 좋았는지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2배 올랐던 2008년부터 2009년을 보게 되면요. 그 당시 실업률이 5%에서 10%가 됐었습니다. 주가는 영락없이 하락해버렸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빠진 종목을 체크해보면요. 역시나 필수 소비자랑 헬스케어였습니다. 그만큼 방어를 잘해준 건데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필수 소비재와 헬스케어 ETF가 품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요. 왼쪽 필수 소비재 쪽은 코스트코, 월마트 둘 다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헬스케어를 보면요. 일라엘릴리, 존슨앤존슨, 에브비, UNH 등이 있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대부분인데요. 저평가 정도로 보면 헬스케어가 더 매력적인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경제 위기는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기 때문에요.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장마에 우산을 챙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비가 내릴 텐데요. 우산을 장만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 3가지 중에 무엇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자산 배분을 해놓으면요. 결국 모든 대응 전략을 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포기하는 대신에 손실 가능성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겠지만요. 자산 배분은 장기 투자에 꼭 필요한 플랜입니다. 부의 본능을 일깨워줄 3가지 특징을 핵심 위성 전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S&P 500을 뛰어넘는 투자에 도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긴 내용인데 간단히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 위성 전략은 기본적으로 S&P 500을 투자하면서 추가로 위성을 띄워서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오늘 세 가지 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역발상, 우량 성장주, 최악 대비가 있었죠. S&P 500을 뛰어넘는 투자를 위해서는 세 개의 위성에 어떤 종목을 배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투자가 마음에 드셨나요? 세 개 모두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S&P 500의 70%를 투자하고 나머지 위성에 10%씩 투자하는 방식이 되는데요. 투자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 4개 맞는 종목을 선택하면 되겠죠. 위성들이 제 역할을 해준다면요. S&P 5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면서 하락 시에는 방어를 더 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핵심 위성 전략 마음에 드셨나요? 자산 배분 차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부의 본능에 담긴 9가지 오류 중에서 3가지를 가져와서 투자와 연결시켜 봤는데요. 9가지 오류를 모두 독파하는 그날까지 이 책을 저는 계속 읽을 것 같습니다. 꽁꽁 숨겨놓은 명저인데요. 이번에 112 책으로 소개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12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